3단원은 파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간섭과 회절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을 보겠습니다. 이걸 영의 간섭 실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중슬릿에 의한 간섭 실험은 자, 입사광 빛을 여기에 통과를 시킵니다. 자, 단일 슬릿. 자, 구멍이 하나죠. 그 다음에 아주 간격이 이건 좁은데요. 자, 간격이 좁은 두 개의 슬릿에 또 통과를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통과시켰을 때 이 스크린에 어떤 무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다 밝거나 완전히 다 어두운 게 아니라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보이시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무늬가 생기는 것을 발견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실험의 의미 자체는 이 실험을 통해서 빛을 입사를 시킨 거죠. 파동이다 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자, 파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맨 여기 위쪽에 마루,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쪽을 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중심,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파장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까지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장은 사실은 위상이 같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마루랑 위상이 같은 거고요. 골이랑 위상이 같은 건데요. 인접한 이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S1, S2 이렇게 이중 슬릿에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 파장씩 이렇게 끊어 봤는데요. 한 파장씩 끊어 보니까 결국에 도착했을 때 S1을 통과한 빛과 S2를 통과한 빛의 위상이 같다는 거죠. 이래서 같은 위상의 파동이 도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요,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경우는 어떻냐면 자, 똑같은 파장이 있는 데까지 자, 여기 P에 지금 닿을 때 봤더니 여기는 S1에서 통과한 그 빛과 S2를 통과한 빛의 파장이 한 파장 차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한 개 해서 한 파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개의 파장, 한 파장만큼 날 때는 우리가 같은 위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같은 위상으로 만날 때는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밝은 무늬를 만든다고 했었죠. 이게 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의 그림을 보시면요. 다의 Q점에 닿은 빛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같은데 S1을 통과한 빛과 S2를 통과한 빛이 2분의 1 파장, 반파장이라고 하는데요. 반파장만큼 지금 경로 차이가 나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반파장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죠. 그럼 반파장은 요만큼이 반파장인데 지금 원래 요런 파장이라는 그 파동의 빛이 있었을 때 만약에 반파장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빛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서 나오는 빛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요 빛이랑 상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대 위상으로 만나게 돼요. 반파장일 때는 요렇게랑 요렇게 반대 위상으로 만나게 되고요. 반대 위상으로 만날 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빛이 거의 안 보이는 어두운 무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임의의 점 P랑 Q를 봤잖아요. 원래 아까 뭐 밝고 어둡고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의 이 경로차, 여기서 한 파장이다, 반파장이다 예를 들었었는데 사실 한 파장이 아니라 두 파장, 세 파장 이런 식으로 나도 밝은 무늬가 나타날 거고 2분의 1 파장, 뭐 2분의 3 파장 이런 식으로 반파장의 느낌의 그 경로차가 일어나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면은 이런 식으로 경로차가 나면은 아마 보강 간섭, 자, 밝은 무늬가 나타날 거고요. 자, 요런 만큼의 경로차가 일어나면 상쇄 간섭, 그리고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요. 자, 2분의 람다, 이거 람다라고 하거든요. 이 람다에서 자,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합니다. 자, 여기 M에는 0, 1,
2, 3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0을 넣었을 때는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럴 때는 일단 보강 간섭, 밝은 무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파장의 자, 홀수배. 자, 얘도 M에 0, 1, 2, 3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쭉 들어갔을 때 0부터 들어가면 만약에 여기 0을 넣어보면 2분의 람다, 2분의 3 람다 이런 식으로 바꿔지겠죠? 그래서 어두운 무늬는 경로차가 요런 경우일 때, 밝은 무늬는 이런 경우일 때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간섭, 반파장의 홀수배면 상쇄간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똑같습니다. 이중슬릿에서 이제 빛을 통과를 시키는데요. 스크린이랑 이중슬릿이 굉장히 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구멍이 2개인지 1개인지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한 부분을 확대를 시켜봤더니 S1, S2 구멍이 2개다. 이중슬릿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S1을 통과한 빛이 P까지 이렇게 가겠죠? S2는 이렇게 갈 건데 얘네 둘이 너무 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간 여기서 사실은 이렇게 만나겠지만 거의 평행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이만큼의 경로차가 생기고 여기를 이제 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 델타만큼 경로차가 생기게 되고요. 자, 이때 여기에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자, 이 경로차 델타는 D 사인 세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인 세타가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 세타 각도가 굉장히 작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랑 거의 같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D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를 잘 봤더니 이 세타랑 이쪽 세타랑 자, 이중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P까지 연결했을 때, 자, 이 중심에서 P까지 연결한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를 이용해서 탄젠트를 구한다고 하면, 자, 이 중심에서부터 P점까지의 사이의 거리를 X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냐면 D 탄젠트 세타는 L분의 X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의 의미는 이 델타 경로차를 D, L분의 X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방금 전에 보강간섭, 상쇄간섭 얘기했었죠. 반파장의 뭐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 얘기했었는데요. 얘를 가지고 다시 연결을 시켜보면 보강간섭 했을 때 반파장의 짝수배였고 이 M에는 0, 1, 2, 3 이렇게 정수를 넣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상쇄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였다.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가 반파장의 짝수배, 뭐가 반파장의 홀수배였냐면 경로차, 아까 파동을 막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어느 정도의 경로차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됐었는데요. 그 경로차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다. 자, 여기서 D는 S1에서 S2까지 슬릿 사이의 간격이고 그 다음에 L은 스크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X는 중심에서부터 그 무늬가 나타난 데까지의 거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L분의 X가 이렇게 나오면 보강간섭이다. DL분의 X가 이렇게 나오면 상쇄간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밝은 무늬의 위치는 자, 여기선 중앙이고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늬의 위치는 자, 2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 남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1, 2에서 X1을 뺀 자, 이게 거리차가 되겠죠. 무늬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리차. 자,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 사이. 그 사이의 거리는 자, D분의 L 람다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이 자, 일단은 슬릿 사이의 거리였죠. D가 작아질수록 여기에서는 거리가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파장이 또 길어질수록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도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L,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길수록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은 길어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슬릿 사이의 거리, 슬릿과 스크린의 거리, 파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슬릿 사이의 간격, 이 D가 커지면, 슬릿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 간격 무늬 사이는 간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자, 슬릿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면은 간격이 오히려 멀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파장을 보면은, 자, 파장이 길어지면, 파장이 긴 파장이면 간격이 이렇게 더 넓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 붉은색 파장보다 푸른색 파장이 좀 더 짧습니다. 자, 붉은색 파장이 좀 더 긴데요. 자, 파장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간격을 봤을 때는 붉은색 파장의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비교했을 때, 자, 빨간색, 붉은색은 이렇게 간격이 더 넓죠. 파란색은 조금 더 근접해 있습니다. 또 아까 D, 자, 슬릿 사이의 간격 있었는데요. 슬릿 사이의 간격이 얘가 짧을 때고 간격이 길어졌더니, 간격이 짧을 때는 여기서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은 길어졌고, 자, 이 슬릿 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넓게 했더니 여기에서 오히려 짧아졌다. 간섭 무늬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얘보다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었다. 해서 이 슬릿 사이의 간격, 파장에 따른 간섭 무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